저는 이번에는 그 블록체인이 왜 이런 방식으로 구현됐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불파스 발표 자료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질문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잘 아셔서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을 꾸준히 접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블록체인은 뭐 분산원장으로 구현이 돼 있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로는 안 되고 그 지갑 그러니까 개인 키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보통 퍼미션드 그러니까 퍼블릭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를 바꿔서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구조로 채택이 돼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그거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구현됐는지, 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보통 이제 저희는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 다 분산원장이라고 씁니다. 블록체인이라고 안 쓰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분산원장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서, 저희가 뭐 블록체인을 좀 더 바꾸고 이래서 여기서 있던 특성을 좀 안 쓰게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분산원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단어의 정의를 되게 빡빡하게 하진 않아서. 그래서 찾아보면 블록체인은 이제 각 블록이 앞 블록의 해시를 갖고 이렇게 계속 체이닝 돼 있어가지고 중간에 있는 블록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인 거죠. 분산원장은 이 데이터를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그 원격지에 위치한 원장들에 딱 기록을 해서 서로 다른 엔티티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도 쉽고, 뭐 특정 노드가 뭐 망가졌을 경우에도 데이터 복원이 가능하다.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이제 분산원장으로 구현이 돼 있는데, 그래서 노드를 다 나눠 가지는 거죠. 근데 모든 분산원장이 블록체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분산원장이 블록체인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충 그림 그려보면 분산원장에서 블록체인이 이렇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게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빅데이터 쓸 때 쓰는 하둡이라든지 혹은 뭐 금융에서 많이 실험을 했던 뭐 R3 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덱을 쓰고 있는 헤데라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은 아닌 거죠. 그 서로 다른 노드 간의 데이터를 나눠 갖긴 하는데 체이닝을 하지 않거나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드물긴 한데 그 분산원장이 아닌 단일원장인데 이렇게 블록체인처럼 체이닝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WS에서 퀀텀 레저 DB라고 QLDB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SQL 같은 명령이라 해야 될까요? 그 저널을 해시로 계속 체이닝을 해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그 명령어가 뭐 새로 들어오거나 그런 거를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 DB가 따로 있고 저널 DB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아니, QL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이닝은 하는데 분산원장은 아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아까 QLDB처럼 그냥 체이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QLDB 같은 거 빼면 거의 다 분산원장이고 또 아이디 비밀번호가 아닌 지갑을 써야 하는 것도 일반적인 시스템과 다르죠. 웹3도 대부분은 이제 커넥트 월렛이라 해서 지갑을 쓰는 게 기본적인 거고, 그게 뭐 경험, 사용자의 좀 허들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지갑을 쓰는 게 필수죠.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요구사항들을 구현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발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블록체인을 처음 만들 때 개발자들은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공유 원장.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어떤 레저가 있는데 여기에 시스템의 관리자가 없이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한번 써놓은 데이터는 수정이나 삭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트레이닝 관련이고요. 세 번째는 레저의 데이터만 적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로직도 기록하고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스마트 컨트롤 관련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현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스템 관리자 없이 운영되는 공유 원장인데요. 만약에 그냥 지금 단일 원장을 이용해서 공유 원장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제 총대를 메고 서버를 사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두가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버를 사서 열었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총대를 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누가 총대를 맬 것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서버를 갑자기 내려버리면은 내가 적어놨던 데이터도 다 날아가 버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관리자가 될 텐데 이 사람은 이 서버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 텐데 내가 여기 써놓은 데이터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서버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모든 서버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는 게 보장이 된다면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공유 원장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버 두 개를 사고 이 서버 두 개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동기화되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내 서버에다가 무언가 데이터를 쓰면은 자동으로 여기에도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구현이 돼 있지만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둘이가 같은 하나의 뭔가 서버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동작하는 거죠. 얘가 쓰면은 얘가 이것도 보이고, 얘가 쓰면은 얘가 이걸도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모두가 서버를 갖고 있고, 그 서버들 간의 데이터만 잘 동기화를 시켜준다면은 어떤 거대한 하나의 공유 원장처럼 보여서 이렇게 구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현하면 시스템 관리자가 없어도 공유 원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고민이 드는 거죠. 내가 썼던 데이터를 나만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 권한을 관리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쓴 데이터를 아무나 와서 수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내가 쓴 데이터인데. 근데 보통 이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해서 내가 쓴 거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운영되면 이게 안 되죠. 왜냐면은 아이디 비밀번호로 하려면 이제 관리자가 필요로 한 거고 관리자랑 나랑 내 아이디를 비밀번호를 둘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옳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제시하면은 네가 맞구나. 그러면 로그인을 잘했다면 이제 요청을 처리해서 적어주겠다. 관리자가 대신 적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모든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어서 뭔가 나임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써놔도 그건 그냥 썼던 데이터 하나뿐이지 이게 내가 쓴 데이터인지도 증명할 수 없고 여기서도 똑같이 수정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는 비대칭 암호키 알고리즘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대칭 암호키는 생성할 때 공개키, 비밀키 한 쌍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공개키는 널리 공개해놓고 비밀키만 어딘가에 이제 꽁꽁 숨겨둬야 하는 거죠. 나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꽁꽁 숨겨두는 용도로는 뭐 메타마스크도 있지만은 뭐 디센트 같은 하드웨어 지갑도 잘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원리 같은 건 이제 찾아보시면은 잘 알겠지만은, 어, 어떤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으면은 나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고 보내면은 이 널리 퍼져 있는 나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풀어봤을 때 오리지널 텍스트랑 맞는지
확인해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비밀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비밀키가 없는 사람은 이 원문을 암호화한 이 시그니처라는 걸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 키로 풀었을 때 실패하겠죠. 여기는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텍스트가 있고 나의 비밀키가 있으면은 뭐 중간에 뭐 사이즈를 줄이는 과정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 원본 텍스트에 대한 A의 서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A는 이 원본과 서명을 함께 기록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에 원본이랑 서명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 서명을 나의 공개 키로 검증해 봄으로써 A가 잘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의 비밀키가 없는 사람은 서명을 생성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원본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서명이 바뀌니까 이제 생성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비밀키로 잘 서명이 되었다면은 A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라고 부인하는 것도 불가한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나 쓸 수 있는 데이터 원장에서도 이거를 누가 썼는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뭔가 뭐 권한 같은 것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뭔가 공유 원장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레저에서는 이 비대칭 암호키를 이용한 서명이 필수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쓴 데이터에 대한 어서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오너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가져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이제 지갑 주소와 잔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지갑 주소 자체가 공개 키에서 데리베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공개 키나 같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공개 키 A에 달려 있는 잔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은 공개 키 A에 대응하는 비밀 키 A로 서명된 서명을 첨부해야만 이제 실행이 되도록 해서 이 공개 키에 해당하는 비밀 키를 내가 안전하게 갖고 있다가 서명했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온 결론은 시스템 관리자가 만약에 없는 공유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선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서버는 다 나눠 갔지만은 논리적으로나마 하나의 서버처럼 보이게 하는 게 현재로서 최선이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관리자가 없는데 누군가가 총대 메고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시스템 관리자가 있다면 단일원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이런 거를 구현하려고 하면은 널리 쓰이는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MIT가 지금 보스턴 연준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분산원장을 안 쓰거든요. 공유 원장이긴 한데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데이터를 쓸 수 있긴 하지만은 분산원장은 안 썼어요. 왜냐면은 그 제도상 다 믿을 수 있는 엔티티만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분산원장의 그런 데이터를 복제하는 오버헤드를 좀 낮춰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유 원장이라면은 누가 쓴 데이터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비대칭 암호키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서명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번에서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뭐 해줘도 되지만은 나중에 이제 자동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서명을 쓰는 게 훨씬 더 좀 더 유리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도 단일 원장이지만은 그 서명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개의 요구사항 중에 이제 두 번째, 한 번 썼던 데이터는 수정 삭제되지 않았으면, 이제 이거는 다들 아시는 블록의 해시를 체이닝하는 것으로 해결을 했죠. 그래서 0번째 블럭에 이만큼을 해시를 때리면 나오고, 그게 다음 블록에 블록 헤더에 들어가서 그 헤더를 포함한 걸 해시 때려서 여기 나오고, 그 다음이 또 이 해시를 참조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0번 블럭에 거래 정보에다가 뭔가를 추가하면은 이 해시가 바뀔 거고, 그럼 이 해시를 담고 있는 이 블록의 이 총 해시도 바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 뭔가를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보통 헷갈려 하시는 게 그 게시판 같은 거를 구현을 하면은 글이 아예 삭제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A가 블록체인에 무언가를 썼다가 뭐 나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글을 썼다, 그리고 삭제했다까지 중간에 모든 기록들이 다 어펜드로 기록된다는 거지. 뭐 제가 그뭐 앱이나 이런 걸 개발했을 때 뭐 글로 아예 삭제 안 되고 뭐 수정이 아예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보다 좀 더 복잡한 로직 같은 것도 기록하고 실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이더리움에서 좀 그 부테린이 생각해서 넣은 것 같은데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죠.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컨트랙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게 좀 추상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조건이 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뭐 계약이 이행되는 계약이다. 그러는데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 프로그래밍과 되게 비슷하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코드를 짜서 빌드하고 나온 바이너리를 그냥 제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하면은 그냥 그게 실행이 되는 건데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는 아까 블록체인에서 모두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는데 이 프로그램도 모두 똑같이 실행되면 좋겠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작성해서 빌드를 하고 나온 바이너리 자체를 블록체인에 던져서 모든 노드들이 같은 바이너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값을 바꾸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함수 호출했던 기록도 모든 레저에 다 기록하게 해서 함수가 호출된 거, 뭐 스테이트 어떤 변수의 값이 변경된 거 전부 다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다 똑같은 프로그램 실행 결과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아까는 이제 공유 데이터 저장소였다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실행까지 가능한 하나의 되게 큰 공유 컴퓨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저는 되게 잘 짰다고 생각하는 게 이 블록이 계속 자라고 있는데 이 블록에 이더리움의 그 왔다 갔다 이더리움의 전송도 담기지만은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의 같은 블록에 담기거든요. 그래서 블록을 까보면은 뭐 이더리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컨트랙 디플로이 하는 것도 있고 뭐 컨트랙 실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이 섞여 있죠. 근데 이거를 요새는 유니파이드 레저라는 개념으로 좀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BIS라고 이제 그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 그전 세계에서 되게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유니파이드 레저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보면은 익스큐션 인바이러먼트랑 데이터 인바이러먼트로 나뉘는데 이 데이터 영역이 크게 하나로 돼 있죠. 여기에 뭐 뱅크가 만든 데이터, 중앙은행이 만든 데이터, 혹은 뭐 다른 민간 기업들이 만든 데이터 다 하나에 담긴다라고 그려놨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뭐 레저 같은 걸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를 구현하려면 사실 이더리움과 같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게 더 편하냐라고 어, 여쭤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보통 많이 해요. 하나의 원장에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다른 컨트랙까지 같이 담으면은 수압 같은 것도 구현이 굉장히 편리하고 다 되게 편하다. 만약에 원장이 하나에 이렇게 다 있으면은 이더리움도 여기서 거래하고 뭐 서드파티 토큰도 여기서 거래하고 A와 B 간에 서로 수합하는 것도 그냥 여기서 바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편한데 만약에 원장이 따로 돼 있으면은 이더리움을 A에서 B로 옮기는 거래는 아니지만 임시 거래를 만들고 B는 얘가 나한테 임시 거래를 잘 만들었군. 그래서 나도 역방향으로 가는 임시 거래를 만들겠어. 그럼 임시 거래를 확인하고 서로 확인했으니까 거래를 실행하게 하는 그
HTLC 같은 복잡한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번에 그 설명 주신 뭐 유니스왑 같은 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도 하나의 레터에 다 때려박아서 좀 더 구현이 훨씬 쉬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현을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설명드린 건데 비트코인은 뭐 간단한 수준의 프로그래밍은 가능한데 기능이 약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뭐가 약하냐 이러면 이제 반복문이 사용 불가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부터는 이제 반복문 사용이 가능하고 조건문이 돼서 프로그래밍 기능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구현할 수 있다. 완전한 스마트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 덕분에 이제 블록체인이 그 공유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그 알아서 개발하고 배포하고 실행하는 어떤 공유 컴퓨터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강력한 기능인 것 같죠. 근데 블록체인에 이제 좀 제가 살면서 붐이 한 두 번 정도 왔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붐이 왔을 때는 다들 얘기하는 게 블록체인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야? 했는데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제시하지 못해서 끝났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붐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활발하게 이제 개발되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를 보여줬는데 이건 되게 제 사견인데 왜 붐이 끝났냐고 하면은 이 무분별한 웹드나 파생 같은 걸로 인해서 레버리지가 되게 크게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윈터가 왔을 때도 이런 레버리지가 이제 터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좀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세 번째 붐이 온다면은 요쪽을 좀 어떻게 컨트랙으로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보통 이제 설명 드릴 때 했던 생각들을 적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펜딕스인데 영지식 증명이 뭐냐 혹은 뭐 합의 알고리즘이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때 이제 제가 쓰는 답변들을 적어 놨습니다. 영지식 증명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찾아보면은 한 100이면 100 알리바바 동굴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디다가 쓰냐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암호화를 해서 돈을 보내는데 암호화를 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보내는 저 그리고 돈을 받는 수취인만 금액을 알고 싶어요. 근데 노드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노드가 해야 되는 게 거래가 오면은 거래를 보고 이 A가 돈을 보내려고 하는 잔고보다 그러니까 잔고가 충분한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노드는 암호화된 상태로 잔고랑 그 거래 금액을 보고 알아서 승인하라고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요구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풀었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면은 노드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내 잔고랑 송금액을 보고 내 잔고가 송금액보다 더 많아서 충분하다. 그 정도는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뭔가 베리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검증하는 쪽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제로 날리지 상태로 프루프한다. 그래서 GKP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면은 알리바바 동굴밖에 안 나와서 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로 설명을 보통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산원장에서 여러 서버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동기화 잘 해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누가 중간에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불파스에서 발표했던 합의 알고리즘 보통 그런 거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